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재의 부동산과 미래 진행의 최슬기입니다. 부동산으로 재테크를 생각하시는 분들 처음에는 토지 투자를 아파트나 빌라에 비해서 상당히 어렵게들 여기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사는 집이나 밟고 다니는 길거리도 다 땅이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삶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투자처가 바로 토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토지 투자는 계속해서 매매와 개발이 이어지는 안정적인 투자처이기도 하죠. 그렇게 보면 토지 투자 상당히 안정적인 투자처인데, 자, 이 안정적인 투자, 토지 투자 성공적으로 이뤄내려면 무엇부터 배우는 게 좋을까요? 그 비밀은 오늘 저희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지 투자 궁금하신 분들 지금 바로 02-2638-395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샵 3989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현재의 부동산과 미래 지금 시작합니다. 부동산을 보는 관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여러분들의 부동산 투자 안목 높여드릴 분 모셔보겠습니다. 인베스트 투자자문 안현재 전문가님 모시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에서 부자가 되는 방법. 항상 제가 부동산은 무엇보다도 인구가 늘어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렇게 사람이 모여드는 부동산이 가장 최고겠지만 사람이란 그냥 모여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모여드는 곳에 당연하다는 듯이 부가 창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모여드는 건데요. 그 사람이 모여들 수 있는 부를 창출하려면은 그것도 결국에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그 당시 사람이 모일 수 있게 한 불세출의 경영자 그리고 정치 지도가 이런 분들이 어떻게 우리나라를 살렸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관계되어 있던 도시들이 우리나라의 최고의 부동산이 됐다라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테니까요. 그리고 그분들이 결국에 부를 창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시대의 흐름을 읽을 수 있다든가 혹은 앞으로 일어날 시대에 가장 좋은 일자리가 무엇인가를 알고 발빠르게 나가셨던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부동산이 그렇게 발전할 수 있었고 우리나라도 크게 성장하면서 부동산으로서 그렇게 부가 창출될 수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방송을 보시면서 교양도 쌓고 지식도 쌓고 그리고 부동산 투자에서 부를 쌓을 수 있는 일석삼조의 강의 끝까지 채널 고정해서 그 강의 내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채널 고정! 네. 자, 저희 방송 통해서 정말 쌓고 모든 것들 다 쌓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불세출의 인물들이 나타났을 때 산업에서 큰 변화들이 나타났었죠. 거기에 따라서 부의 흐름들이 이 물줄기가 바뀌는 모습들 나타났었는데요. 우리가 이런 흐름들을 바꿀 수 없다면 그 흐름을 빨리 쫓아가기만 해도 부를 좀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정말 경제를 주도하는 산업들이 새로 생기고 바뀌게 될 때마다 인생 역전의 부동산들이 있었는데요. 그럼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고 있는 지금 이 현 시점에서 우리는 어떤 부동산에 주목하는 게 좋은 걸까요? 자, 그 비밀 지금부터 안현재 전문가와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내용에 앞서서 지금 현재 부동산 상황도 알아봐야겠죠? 자, 부동산은 결국 사람이 모이는 게 최고기는 하지만 결국에 부동산 가격은 내 뒤에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자금의 흐름이 부동산 위에 쌓일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부동산은 결국에는 어느 나라가 발전하고 통화량이 늘어나는 만큼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자, 금리는 내린다고 하는데 지금 집값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공급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자, 그래서 많은 투자자라는 그런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앞으로 금리 내릴 거고요. 그 다음 공급은 부족하니까 오를 일만 남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얘기는 2009년도에도 똑같이 있던 내용이고 그때 실제 잠깐 상승했지만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전국의 집값 하락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똑같이 공급 부족하다고 했고 서울의 부동산이 많이 올랐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최근 뉴스예요. 자, LTV라든가 전세자금 대출, 자, 영끌하신 분들이죠. 영끌하신 분들이 빚을 갚을 수 없게 되니까 부동산 시장에 들어오던 돈이 딱 멈춘 거예요. 자, 기준금리는 떨어졌지만, 자, 금리 낮춘다고 얘기 나오지만 은행에서 지금 돈을 내줄 수가 없어요. 자, 정부에서 싸게 돈을 공급해 줄 수 있게 정책자금 대출 돈을 지원 55조라든가 많은 돈을 지원한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정부에서 지원되는 돈이 있을 때 싸게 공급이 됐지만, 자, 금리를 낮춰도 은행에 공급되는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은행에 가서 대출을 낼 수가 없으니까 시장에,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유입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결국엔 집값이 지금 하락한다라고 뉴스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자, 심지어 최근에 서울의 뉴스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에서도 지금 아파트가 마이너스 피가 이렇게 마이너스 피가 뜨고 있다고 이렇게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서울에서도 마이너스 피 행렬, 자,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억 1천만 원 떨어지고 지금 여기 보시다 보면은 또 11월 4일 어제 뉴스네요. 또 이렇게 미분양 마피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잠깐, 미분양이라고요? 자, 미분양이라는 소리는 뭐겠어요? 공급이 부족한 건가요? 공급이 남아 도니까 마피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래서 2010년 경제위기 상황, 집값이 떨어지던 상황과 매우 비슷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지금 미국 선거 결과에 의해서 막 여기저기 출렁인다는 얘기 나오고 그 얘기는 결국에 뭐냐 하면은 미국이 금리를 낮추면은 통화량이 많아질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자, 문제는 미국이 2010년에도 금리는 낮췄어요. 자, 0% 금리를 미국이 그때 처음 하고 있었는데 2010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 최근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을 보면은 달러 가치가 급격히 높아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돈이 우리가 원화로 이걸 바꾸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말 그대로 양털깎기라는 게 들어가게 됐어요. 갑자기 달러 가치가 높아지면은 미국이 금리를 낮추더라도 우리는 달러를 살 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돈이 부족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전 세계에 양털깎기가 일어나고 그리고 집값은 당연히 시중에 돈이 부족해지니까 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돈이 막히면은 부동산 시장에 돈이 들어가기 어렵다. 그렇게 되면은 양털깎기 일어나던 그 시점처럼 집값이 2010년, 2014년 하락하던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 특히 서울처럼 급격히 상승한 곳에서 더 많이 떨어지던 그런 모습이 나왔고 그 당시에는 오히려 지방이 더 좋았었어요. 자, 지금 그런 상황을 앞두고 있다라는 거 명심하시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자,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코인이든 결국에는 항상 얘기하지만
내가 무언가 돈을 주고 투자를 했으면은 무언가를 샀으면은 자, 이런 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내가 투자한 상품을 더 비싸게 사주시는, 돈을 더 많이 주고 사주시는 그런 분이 있어야 경제 위기에도 그런 분이 있던 지역에서 실제 2010년에서 2014년에 세종시라든가 동탄같이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에선 실제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셨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제가 왜 서울 아파트나 평범한 지역의 이 주택, 아파트, 상가, 꼬마 빌딩, 오피스텔, 빌라 같은 전세가 끼어 있는 빚이 있는 시장을 왜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냐면은 많은 분들이 지금 지갑이 텅텅 비게 생겼어요.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거예요. 어떻게 되냐면은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 SK, 롯데. 자, 삼성, SK, 롯데도 대규모 인원 감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빚도 아파트나 뭐 이런 거 살 때 빚도 내야 하잖아요. 근데 빚도 언제 나옵니까? 벌이, 돈을 버는 수단, 일자리가 있는 분들한테 빚이 나오고 그런 분들이 빚을 갚을 수 있으니까 빚을 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은 벌이가 있어야 돼요. 그러는데 일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일자리가 감축되면 어떻게 되죠? 이분들 중에서 영끌하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몇만 명씩 나오니까. 몇만 명씩 나오는데 이분들 중에서도 영끌하시는 분은 분명히 있을 텐데 자, 문제는 뭐죠? 문제는 뭐냐 하면은 회사에서 잘리면은 지갑이 텅 비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끌하신 분들 빚은 계속 갚아 나가야 하는데 앞으로도 빚 갚을 날은 많이 있는데 더 이상 갚을 수 있는 수단, 벌이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경제 위기 왔을 때 2010년에서 2013년까지 세계 경제 위기 왔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상가, 꼬마 빌딩, 오피스텔, 빌라 같은 빚을 낀 시장들은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돈이 들어와야 하는데 돈이 있는 분들이 오신다면은 그런 지역에서도 살 수 있는 분이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돈이 나오는 게 결국에는 돈도 결국엔 사람한테서 나오잖아요. 오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작 전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내용이지만 자, 어느 지역, 어느 나라든 통화량이 늘어날수록 돈이 늘어난 만큼 부동산 가격은 비례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경제가 성장하고 산업이 발달하고 자, 돈 잘 벌게 되는 수준이죠. 상황이죠. 자, 급여의 상승이 일어나고 사람 개인적으로 돈 잘 버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부동산 개발이나 대규모 보상 풀리는 거는 애초에 부동산 그 지역의 통화량이 직접적으로 늘어나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금리가 일시적으로 2014년에서 2022년까지 한 번도 2% 이상 오른 적이 없으니까 빚으로 통화량이 많던 시대에 지금 올라간 집값들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게 조정받아야 할 2023년, 2024년도 서울의 집값은 빚으로 억지로 끌어올린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히려 서울은 더 위험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나중에 지방에서 오히려 더 일찍 치고 올라오는 그런 사태가 나중에 진짜 벌어질 겁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러면은 7번 때문에 제가 지금 빚이 있는 시장은 들어가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지만 자,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을 찾아야 한다. 인구가 늘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일자리가 늘어나는 곳을 찾아야 한다. 근데 그 일자리도 어떤 일자리냐? 좋은 일자리, 그리고 많은 일자리여야 한다. 그 부분을 오늘 아마 재미있을 거예요. 한번 이거 잘 보시면은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 나올 거예요. 자, 우리나라 발전할 때 서울이 이렇게 초토화되어 있던 상황에서 자, 지금 이렇게 휘황찬란한 모습으로 바뀌었으면은 몇 배가 상승한 거예요. 물론 2050년부터 투자하신 분들 얘기겠지만 자, 그렇지만 지방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이렇게 시골 모습이라든가 초토화된 모습에서 상승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치가
매우 급격하게 변화한 모습이 보이는 거죠. 가치의 상승이 일어나는데 그 가치의 상승을 주도한 게 결국에는 우리나라 분들, 우리 윗세대 분들 존경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를 발전시켰고, 자, 그리고 이런 모습은 결국엔 뭐가 됐습니까? 발전한 만큼 통화량, GDP가 상승했죠. 그런 모습이 결국에는 비례해서 부동산 가격도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데를 찾아야 하는데 그런 발전을 누가 시켰어요? 우리나라의 불세출에 정치가분들이라든가 경영자분들이 일으켰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경영자분들이 일으킨 게 뭐냐? 산업혁명이라는 겁니다. 변환기를 일으킨 게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자동화를 일으키고 대량 생산을 일으키고, 자, 인터넷 디지털 IT 혁명을 일으키고, 자, 지금 2단계에 와 있어요. 새롭게 AI 산업혁명이 일어나려고 하는 이 시점인데, 자, 각자 이 시기의 모습을 한번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6.25 때 아까 서울 사진 보셨잖아요. 완전히 초토화돼 있었어요. 완전히 초토화돼 있었는데, 자, 우리나라 이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당시 어렵던 시절을 탈피하게 하신 분이 박정희 대통령님. 국토개발 5개년 계획. 자, 지금도 부자가 되려면 이 국토개발 5개년 계획을 잘 보시면은 부자가 될 수 있는 지역 찾으실 수 있으세요. 자, 지금 이 사진이 뭐냐? 포항제철에 고로라고 하죠. 용광로에 불을 지피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업적을 이루셨느냐, 어떤 결정을 하셨느냐? 우리나라 산업을 중공업으로 체질 개선을 시키는 그런 결정을 하셨어요. 일자리가 완전히 바뀐 거잖아요. 우리나라 농업 시대에서 가내수공업에서 대량 생산과 중공업으로 체질 변화를 하는 그런 결정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1차 산업혁명과 2차 산업혁명이 동시에 일어났던 그런 결정을 하신 게 매우 대단하신 겁니다. 자, 그때 동시에 불세출의 경영자들이 나타났어요. 자, 지금 이분은 박태준 회장님이라고 포항제철을 건설하신 분이십니다. 자, 포항제철 건설할 때 일본에 우리나라에 돈이 없으니까 대일 청구권 자금을 가져와서 포항제철을 짓겠다고 건의를 해가지고, 그때 박정희 대통령님이 내가 임자는 잘 알고 있으니까 잘한다라는 걸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믿어줬죠. 그리고 이분은 어떻게 했느냐? 나라의 조상님들이 피 흘려서 가져온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실패하면은 현장 사무소 바로 옆에 나가서 우양우해서 영일만 바다에 빠져 죽어야 한다. 그런 정신으로 포항제철을 일으키셨어요. 얼마나 고생하셨느냐? 자, 이분이 그 당시에 현장에 직접 매일같이 잠도 안 잘 정도로 현장 직원들이 혀를 내둘렀대요. 나가서 공사 현장을 보면은 불량 작업 같은 거 있잖아요. 볼트가 안 조여져 있어요. 공사 낱개 못 맞춘다고 해도 당장 이거 다시 다 풀러버리고 다시 시작해 해서 꼼꼼하게 다시 조립했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제철소 생기고 나면은 분명히 공사하다가 하자가 있던 부분 때문에 한 2년 정도는 그냥 시험 운전하면서 손해를 보면서 운영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 당시 꼼꼼하게 지었기 때문에 지어지자마자 바로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지어지자마자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중공업 이분도 굉장하시죠. 우리나라 그 당시 이 시기상조라고 하던 중공업 50 우리나라에 이제 솔직히 세계에 딱 7개밖에 없던 그런 대형 조선소에 도전을 하신 그런 분이고, 자, 문제는 뭐예요? 이봐, 해보기나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자, 그 당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부고속도로 이 토목도 이분이 하셨고, 자, 뭐든지 지금 얘기한 것들이 다 신산업이잖아요. 중공업부터 시작해서 화학업, 그다음 가전 반도체도 이때부터 처음 시작하고 깡통 들여서 자동차 산업하고, 자, 그런 뭐 지금은 사라진 산업도 있기는 하지만, 자, 그때
이렇게 해보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 이분들이 대단하신 점이 바로 자, 그 당시 우리나라 동해안권 보시면은 자, 이쪽에 가서 자, 지금 보이시는 게 이 도시만한 용광로가 보이실 거예요. 여기에서 쇳물을 만드니까 여기에서 돈이 나오죠. 자, 굉장히 힘들고 고된 일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 윗분들이 하셨어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 이거 하실 때 이거 하시는 분들이 실제 제철소라는 걸 보셨을까요? 여태까지 없던 우리나라의 신산업입니다. 우리나라에 없던 신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자, 더군다나 정주영 회장님이 여기에 보시면은 바로 이제 제철소 옆에 가까운 쪽에 이제 쇠를 가져와서 조선하기가 좋으니까 이쪽에 조선업 미포조선을 만드실 때 자, 이분도 굉장하신 게 어느 정도냐면은 서울을 왔다 갔다 하시고 밤잠도 줄여가면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잘못해서 잠도 못 자고 막 움직이다 보니까 차 운전하다가 바다에 빠져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시면서 그렇게 현장을 다니면서 열심히 일하신 그런 일꾼이십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런 분들 때문에 컸는데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면 우리나라에 그런 초대형 조선을 하던 거를 우리가 봤을까요? 그 당시에 없던 최첨단 일자리입니다. 자, 이런 것으로 탈바꿈하는 여태까지 없던 새로운 일자리 그리고 그 시점에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흐름을 결정하신 지도자분도 대단하시지만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실천하고 이뤄냈던 이런 분들이 있었고 이런 분들에 관련된 포항시에 여기에 투자하신 분들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서울보다도 집값이 더 높았던 한때는 더 높았던 곳이 바로 이 울산이라는 동네입니다. 현대라는 동네, 현대시라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많이 일어날 수 있었던 그런 부분.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뭐냐? 시대의 흐름이 가다 보니까 지금은 여기가 그 당시에 새로운 일자리가 아니라 이미 어느 정도 완숙된 성숙된 일자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다시 서울에 역전되고 그렇게 되는 모습도 있지만 항상 새로운 일자리, 시대 흐름 타는 거를 주도하는 분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 지역에 가서 부동산 투자하면 어떻게 돼요? 인생 역전하는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가 전두환 대통령 성장기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 때 성숙기, 김영삼 대통령 때 이제 IMF까지 겪으면서 자, 무한 경쟁 이제 성장하는 시기가 아니라 최초 시작하는 시기가 아니라 이미 있던 거에서 좀 성장하고서 더 이상은 이제 막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해외로 공장을 내보내고 무한 경쟁을 하고 전 세계 기업들과 무한 경쟁을 하고 자, 지금 제가 울산을 좀 아쉽게 보는 이유가 현대자동차를 지금 이렇게 스마트화, 자동화를 돌린다고 합니다.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죠. 사람이 줄어드는 거죠. 물론 이렇게 스마트화를 해야지 세계를 주름 잡을 수 있는 앞질러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는 하지만 일자리가 줄어드는 만큼 사람이 돈을 가질 수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부동산이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을 지금 울산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부동산은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흐를 것인가, 일자리가 어떻게 흐를 것인가 그거를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 때 자, 온라인 뱅킹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IMF 겪을 때 우리나라가 첫째도 초고속 인터넷, 둘째도 초고속 인터넷, 셋째도 초고속 인터넷을 하면서 자, 이때 결정하신 게 뭐냐? 2005년까지 시골 마을에도 인터넷을 깔겠다. 실제 그걸 이뤄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자, IT 새로운 산업전환 일자리가 나오면서 이 3차 그리고 이게 지금 4차로 넘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도움을 줬기 때문에 이때 결정하신 이 지도자분도 대단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시점에 운도 좋게 자, 이건희 회장님도 굉장히 엄청난 얘기를 하셨죠. 바꾸려면 철저히 바꿔.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마누라하고 자식 빼고 다 바꿔봐. 실제 1993년도에 얘기하신 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중요한 거는 이분들 결정 때문에, 앞에 계신 분과 이분의 결정 때문에 3세권이 최고의 부동산이 됐고, 이 시점에는 자 1990년도에서 2010년, 2020년도에는 3세권 새로운 일자리, 여태까지 우리가 뭐 인터넷 관련 일자리를 했었나요? 자, 자, 인터넷 가는 기사부터 시작해서 자, 인터넷 쇼핑까지 모든 게 다 새로운 일자리가 나왔고, 여기에서 돈 잘 버는 일자리 나왔고, 여기에서 서울 수도권이 다시 1등을 뺏어가는 그런 부동산의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서울 수도권에, 그리고 삼성시라는 수원시 주변 영통이라든가 평택, 그쪽에 부동산 투자하신 분들이 가장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거, 결국에는 새로운 일자리, 이런 분들이 새롭고 그리고 여태까지 최고의 일자리, 돈 잘 버는 일자리 만들어 그 지역에 관련된 부동산을 먼저 샀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자가 되는 거는 여기에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가 뭐냐? 지금 현재는 4차 산업으로 넘어가는 새로운 혁명기인데, 아쉽게도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김대중 대통령 시대 그게 지금 여지까지 넘어오고 있으니까 새로운 지도자라든가 그다음 새로운 경영하시는 이런 분들이 지금은 안 나와서 참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젊은 분들도 실제 꼰대 하시지 마시고, 예전에 정주영 회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진짜 목숨을 걸어가면서 우리나라 발전시키셨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존중하면서 우리도 배워야 하긴 하는 거고요. 자, 문제는 뭐냐? 새로운 일자리 하시면은 기존에 있던 일자리보다 대우를 많이 받는다라는 겁니다. 젊은 분들이 대우를 많이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그 젊은 분들도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시절과 지금 시절은 다르기도 하지만 젊은 분들도 그렇다고 해서 지금 MZ세대라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야지 우리나라가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살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문제는 뭐냐? 새로운 산업을 적응해 나가야지 되는데, 자, 지금 그 부분을 우리가 부자 되는 부동산을 찾을 수 있는 게 2차 전지, 그리고 데이터 센터 산업, 해상풍력 같은 친환경 에너지 사업입니다. AI로 인해서 기반이 되는 사업들, 물론 2차 전지도 어느 정도 AI에 도움을 주지만 이거는 자동차 산업 기반이 지금 여기까지 온 거지만, 자, 이 부분을 따라가야지 자, 새로운 시대에 부자 되는 투자, 그리고 우리가 인생 역전을 할 수 있는 부동산이 이쪽 지역에서 나오는데, 그 부분을 제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자, 이 기회발전 특구도 뭐냐? 박정희 대통령님의 국토개발 5개년 계획에 전신을 따라서 이어지는 그런 계획인 거예요. 자, 우리나라 분들 부자 되고 싶으세요? 국가에서 국토개발 5개년 계획, 그리고 우리나라를 발전시켰던 그 신산업, 여태까지 없던 새로운 일자리에서 지금보다도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자, 아까 얘기했지만 아예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할 만한 우리나라의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큰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에서 부자가 나오는 거, 이거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부분 2차 전지가 있는 지역이라든가 2차 전지나 혹은 데이터 센터가 있는 지역, 그리고 해상 풍력이 있는 지역, 이런 지역을 찾아서 우리가 가서 먼저 부동산을 점하면은 제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앞으로 이런 지역이 서울 수도권이 아니라 제가 지방이 발전하는 시대에 우리가 경제 위기에서 그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탈출구가 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런 지역이다. 그리고 오히려 더 부자가 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지역들을 꼭 한번 유심히 살펴보세요. 자, 4차 산업 혁명 시기마다 물론 인생 역전하는 부동산이 있었는데, 그 4차 산업 혁명 지금은 그 당시 항상 있을 때마다 그걸 빠르게 올라타시고 그거를 캐치해서 이끄신, 주도하신 분들이 아까 그런 정주영 회장님이라든가 이건희 회장님 있는 부분, 그 지역에 가서 관련된
뭐 울산시, 현대시, 그다음 삼성이 있는 동탄시 뭐 이런 지역을 투자하면은 부자가 됐었죠. 자, 지금 4차 산업혁명으로 새로운 도시, 데이터 센터라든가 친환경 이런 곳들이 투자되는 새로운 도시를 찾는다면은 부자가 될 수 있다. 아울러 얘기하지만 자, 지금 우리나라 삼성이 좀 위기가 있는데요. 그 얘기를 조금만 더 풀자면은 자, 정주영 회장님이나 아까 그 박태준 회장님 같은 경우는 현장에 직접 움직이시는 실제 현장에서 일하시면서 경영자셨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현장에 있는 분들이 아니라 사무직에 있는 분들이 경영진을 차지하시죠. 다행히 이건희 회장님 같은 경우는 현장 엔지니어 개발 기술하는 분들을 더 깊게 생각해 주셨기 때문에 삼성이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 새로운 시대에 와서 삼성이 지금 문제가 되는 이유가 현장 엔지니어 기술자 쪽이 경영진이라기보다는 그저 관리 감독하던 그 사무직에 있던 분들이 지금 그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때 지금 필요한 건 우리나라 얘기를 다시 한번 돌려보자면은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꿔 실제 SK는 이렇게 바꿔서 지금 삼성을 앞지르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부동산에 대한 것을 다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돼서 실제 부자가 되는 그런 길을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오늘 이렇게 부자가 되는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삼성까지도 또 깊게 들어가 주셨네요. 정말 국내 부동산 시장들 좀 체크를 해보면 산업이 크게 이 변화되는 흐름 보일 때마다 거기에서 발빠르게 대응하시는 분들, 그걸 좀 따라가시는 분들이 부를 만져보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4차 산업이 새로 떠오르고 있죠. 여기를 또 우리가 같이 따라가게 된다면 새로운 부 만나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려면 서울 중심적인 사고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내용으로 지금 결론이 났습니다. 아무래도 4차 산업 혁명에 빠르게 좀 올라탈 수 있는 것들, 2차 전지라든지 데이터 센터 같은 부분들이 서울 바깥에 지방에 좀 분포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좀 지방에도 눈 돌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방송 시간 아껴서 이렇게 많은 내용들 저희가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방송을 통해서 좀 얻는 정보들, 나 더 깊게 알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 위해서 안현재 전문가님께서 오프라인에서 우리 시청자분들 만날 수 있는 자리까지도 준비해 주고 계십니다. 무료 상담 세미나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떤 분들 오시면 좋을지 전문가님 좀 더 자세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자, 제 강의가 이제 조금 어찌 보면은 이 짧은 시간에 얘기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해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직접 1대1 무료 상담이라든가 세미나에 오셔서 직접 얘기를 하시고 질문도 해보시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지역으로 이렇게 풀고는 있지만 오히려 아파트라든가 빌라 이런 부분에서도 분석을 제가 더 잘한다고 그렇게 자부할 수 있어요. 실제 지금 5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집값 막 상승할 때 이거 일시적인 거다, 위험하다라고 실제 맞추고 있던, 그걸 맞추고 올바르게 가격을 예측할 수 있었던 거는 부동산 이 경제방송에서 아마 저밖에 없다고 그렇게 자부할 수 있는데, 자, 이런 부분에서도 올바르게 맞추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상담을 해주는 전문가 직접 만나서 아파트도 물어보시고요, 빌라도 물어보시고요, 그리고 부자가 되려면은 실제 일자리가 늘어나는 토지 시장도 한번 투자를 상담해 보시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저희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안현재 전문가님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좋은 얘기 해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시장을 왜곡할 수는 없다면서 늘 정확한 말씀들 드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쓴소리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정말 정확한 시장 진단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 아시죠? 자, 그렇게 쓴소리까지도 아끼지 않는 안현재 전문가님의 무료 상담 또 세미나 원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02-2638-3954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주 2차례 이렇게 무료 상담 세미나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자리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우리 시청자분들의 부동산 고민 상담까지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한 분의 시청자분과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실까요? 네. 오늘 옥천군, 양평군, 네. 네, 신봉리, 양평군 옥천면 신봉리. 네네, 네. 산, 토지일까요? 네네, 토지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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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 보유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보유한 지가 한 7, 8년 됐는데요. 네. 네. 그게 조금 앞으로 전망이 좀 어떤가 하고, 네. 네. 한 18년 양평이면 됐으면 공기가 좋다고, 네네, 공기가 네. 좋다고, 거기를 이제 좀, 선호를 했는데, 지금 뭐 앞으로 전망이 어떤가 하고 궁금해서 한번 전화 드려봤습니다. 아유, 전화 잘 주셨습니다. 네네. 네. 이쪽이 두물머리보다 조금 더 서쪽으로 가는 지역인데 뭐 네네. 경치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전망 저도 좀 궁금한데요.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바로 여쭤볼게요. 시청자님,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안현재님 반갑습니다. 예, 제 이름도 얘기해 주시고. 네네. 지금 이 토지 같은 경우는 투자해서 어떤 식으로 투자를 생각하신 거죠? 그때 하나 콘도 해가지고, 거기 예. 앞에 콘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이제 조금 앞으로, 전원주택지로 한번 저기 해볼까 하고 투자했어요. 예, 지금 보유하고 네. 계신 토지가 네. 실제 수요가 있으려면은 전원주택이라든가 네네. 펜션 혹은 이 지역을 보시면은 각종 이제 펜션 단지, 리조트 뭐 이런 캠프장 이런 관광 부분에서 수요가 있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펜션이라든가 전원주택을 생각하시고 투자하신 거는 이 토지에 맞는 선택을 하신 건 맞아요. 네.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저는 부동산은 사람이 많이 와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지역이 사람이 지금 많이 오면서 그래도 최근까지 지금 양평구는 지금도 인구가 늘고 있고요. 네. 근데 문제는 지금 이쪽 옥천면이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줄어들고 있다고요? 예. 네.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늘고 있었는데 네. 최근에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시점이 되고 있거든요. 네. 자, 그래서 제가 사람이 올 수 있는 그런 거를 봤는데 결국에는 이쪽 지역에 국립공원을 위주로 한 관광업. 근데 관광업 같은 경우는 사람이 꾸준히 찾아올 수 있는 자연적인 관광 같은 경우는 한때 유행을 타는 그 정도의 관광이다 보니까 꾸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일자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 자연이 일자리를 만들어주지만 이게 꾸준한 일자리가 아니다 보니까 네. 상황에 따라서 흐름을 타는 거예요. 음. 자, 그러면은 최근에 양평 쪽에 이렇게 인구가 늘었던 이유는 뭐냐?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 지역에 지금 이 주변을 다 보다 보면은 새롭게 이렇게 전원주택을 많이 짓고 있는데 네. 최근에 베이비 부머 세대 분들께서 은퇴를 하시면서 특히 서울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산 좋고 물 좋고 아까 경치 좋은 거 찾아서 전원주택 귀농 귀촌 하시는 분들이 인생 늦음하게 그런 분들이 은퇴하시면서 이런 쪽의 수요를 찾으시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이거를 진단해 드리자면은
자,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보유하고 계신 앞에 건물이 이걸 막아놨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건물이 막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지금 보유하고 계신 토지를 바라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막혀 보시는 있어서요? 분들은 전원주택이 가장 클 테고요. 뭐 이제 캠핑이나 뭐 관광업 하시는 분들이 클 텐데 앞에서 먼저 이렇게 막고 있으면은 이 땅에 수요가 오기가 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게 개발되려면은 개인한테 이 팔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뒤에 사줄 수 있는 사람이 개인이 아니라 무언가 전문적으로 개발하거나 투자하시는 그런 기업이 그런 하시는 분들이어야지만 아마 나갈 것 같으니까 혹시라도 네. 이거는 지금 시한이 정해져 있거든요. 네.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베이비 부머 세대 분들이 막 은퇴하는 시점 앞으로 한 10년 안에는 빨리 결정하셔서 갈아타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 고민 해결 도와드렸습니다.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신봉리 토지 보유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이셨는데요. 아무래도 좀 2차 베이비 부머 세대들의 은퇴가 이제 곧 본격화되는데 이 시기 좀 이용하셔서 최대한 빨리 갈아타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답변 나왔습니다. 이 부분 잘 참고하셔서 성공적인 투자 계획 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부동산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가요? 전남, 네, 해남군, 네, 산이면, 네, 초성리, 네. 예, 토지일까요? 예, 토지. 보유하신 지 좀 되셨어요? 예, 좀 됐어요. 그러면 뭐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하신 걸까요? 예, 네. 자, 전남 해남군 산이면 초송리 토지. 자, 이쪽에 고구마가 또 되게 유명하죠. 제가 고구마를 좋아해서 여기 고구마 또 좋아하는데, 자, 과연 이쪽의 토지 전망은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시청자님,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지금 이거는 언제 보유하셨고 어떤 투자를 하시려고 이걸 보유하셨나요? 앞으로 그쪽으로 좀 괜찮다 해가지고 2019년도에 샀거든요. 예. 그러면 자, 지금 이거 제가 봤는데 좀 예. 특이한 게 보이거든요. 어떤 게 특이하냐면은 지금 보유하고 계신 토지 옆에 지금 보시면은 밭에 이 내손길이라고 길이 이렇게 들어가서 지금 보면은 이게 지도가 바로 갱신이 안 돼서 그렇지 밭 한가운데에 이렇게 지번이 아니라 이거는 주소가 나온 거거든요. 뭔가 예. 건물 같은 시설이 들어갔을 때 이런 게 나타나는데 평택 땅에서도 제가 이런 걸 봤거든요. 이게 예. 뭔지는 모르겠지만 시골 한가운데 밭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앞에 쪽에 뭔가 이런 게 생겼다라는 거는 이 지역에 무언가 개발이 심심치 않게 들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자, 지금 이거 예. 굉장히 제가 잘 보유하셨다고 말씀드리겠는데 자, 제가 예. 지금 이거를 봤을 때 길을 남겨두고 그 옆에까지 지금 원래 길이 있는데도 이 옆에까지 상당히 공간이 남아 있거든요. 예. 자, 그거를 이렇게 지적으로 봤을 때 지적 편집도로 봤을 때 원래 있던 길보다도 그 주변으로 길을 어느 정도 토지를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보해 놓은 게 그렇게 보이고 있어요. 예. 이거는 좀 그렇다고 치지만 자, 이 지역이 개발되려면 결국에는 이쪽에 면사무소 공공청사 보이시죠? 예. 면사무소 주변이 가장 크게 개발되는데 예. 지금 이 면사무소 주변을 관통하는 이 길을 봤을 때 제가 길 얘기했었잖아요. 혹시 여기에 지적 편집도에 이렇게 길이 이렇게 노랗게 되어 있는 길 옆에 쭉 일렬로 이렇게 길 모양으로
계속 이렇게 음. 지적이 따르게 이제 표시선이 이렇게 보이실까요? 아, 예. 이 표시선이 있다라는 거는 지금 이 길이 매우 크게 확장된다라는 소리예요. 아, 예. 지금 이 지역에 크게 확장될 길을 이렇게 크게 확장시키고 이 주변에 알 수 없는 시설이 지금 지어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아. 보이고, 자, 그리고 이 지역에 학교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 지역 지금 제가 상황을 봤을 때 지금 보유하고 계신 집 옆에 있는 건물도 이 밑에 시멘트가 새 건물표가 나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지금 개발이나 사람 들어오는 것들이 지금 역동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아, 예. 제가 예. 그동안 이 지역이 왜 계속 상당히 많이 들어오나 그거를 봤는데, 제가 얘기했지만 기회발전특구에서 제가 굉장히 좋게 보는 게 해상풍력하고 그다음 데이터 센터인데 그 지역이 해남 지역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 이 지금 이제 시청자님께서 보유하고 계신 이 토지 있는 지역이 실제 제가 기사를 그때 읽어본 기억으로는 실제 친환경 에너지하고 데이터 센터 관련된 게 이 지역으로 들어가는 걸로 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이거는 국가, 제가 아까 돈 벌려면 국가 5개년 개발 계획을 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예. 그거에 관계된 땅이 아닐까라고 제가 관계된 땅일 겁니다. 지금 그렇게 아. 되기 때문에 아, 지금 예. 이거 투자 잘 하셨고요. 예. 아마 조금 있으면은 크게 웃으실 날 오실 거예요. 아유, 고맙습니다. 예. 이거 잘 하셨고 꼭 부자 되십시오. 아, 예, 고맙습니다. 아유, 우리 시청자분 투자 너무 잘하셨네요. 우리 방송이 시작하기도 전에 우리 방송 이 강의 내용에 딱 맞는 토지를 보유하셨습니다. 전남 해남군 산이면 초송리 토지 계속해서 보유하셔도 되겠다라는 답변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로 들어와 있는 사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전화번호 뒷자리 1735 쓰시는 시청자분이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하남시 초이동 토지를 보유 중이시래요. 향후 전망 궁금하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경기도 하남시, 사실 경기도지만 서울과 상당히 밀접하게 붙어 있다 보니까 여기가 요새 별명이 엽세권이라고 하더라고요. 서울 옆에 있다, 엽세권이라고 하는데, 자, 하남시 초이동의 토지 전망은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보유하고 계신 토지 앞에를 보면은 제가 좀 특이한데, 자, 지금 보시면 그 앞에 길이 큰 게 나 있고 그 앞으로 이렇게 공장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제 서울 수도권은 이 부분을 조심하셔야 돼요. 서울 수도권을 보다 보면은 이 지역이 그린벨트인 지역으로 제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면 이제 개발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유하고 계신 이 앞에 벌써 이렇게 들어왔다고는 하지만 그린벨트로 묶여서 개발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근데 굉장히 특이한 게 이런 지역에서 이제 토지가 팔렸을 때 이게 기획부동산들이 이렇게 잘라서 팔은 그런 흔적들이거든요. 근데 보유하고 계신 토지는 전혀 다른 반듯한 모양이 아니라 이런 모양이고, 제가 이쪽을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갔을 때 다른 지역은 다 임야인데 딱 여기 이만큼만 보유하고 계신 토지만 답으로 나오거든요. 이 토지 같은 경우는 아마 여기에서 다른 곳은 다 모르지만 이쪽에만 물이 나오는 조금 어찌 보면 토지로는 희소성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안정감을 가지시고, 여기에서는 실제 앞으로 보유해도 좋은 부분은 분명히 있다.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네, 경기도 하남시 초이동 토지 그린벨트 내에 있지만 그래도 상당히 좀 독특한 매력이 있는 곳입니다. 저희가 이게 문자 상담이다 보니까 조금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요.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신다면 이 무료 상담 세미나 자리에 한번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료 상담 세미나 원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02-2638-3954번으로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저희가 이쯤에서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편안한 오후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오후 4시에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